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입니다. 우리 시바이누 지난주 급등 이후에 이번 주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연히 나와야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조급하십니까? 지금부터 그 조급함을 한 번에 없애드릴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바이누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바이누 가자! 우리 시장이 급등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회의와 베센트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미국제 30년물이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회의는 아직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베센트 장관의 장기 국채 바이백 단기 효과다. 왜? 11월 4일까지 한시적이니까 11월 3일이 중간선거다. 시장이 이것을 곱게 볼 수 있겠느냐?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급등 이후에 숨고르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흐름 속에서 눌림목을 찾아야 된다. 제가 지난 영상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시바이누 단가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수익을 내서 탈출하자. 단 이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 무조건적으로 뭘 해야 된다? 분할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단가를 떨어뜨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다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급등 속에서 절대 매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 장대 양봉에서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숨고르기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 숨고르기에서 매수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이 고점에서 매수하려고 하느냐. 장대 양봉은 절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매수하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한 번의 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 국채가 다시 상승한다? 그러면 시장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깊은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시바이누 일봉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7월 26일 0.008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난 8월 20일 영상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8월 21일과 22일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0.00852하고 0.00854까지 고점을 찍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0.00850에서 묶이신 분들, 거기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다. 자, 기가 막히게 맞춰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흐름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입니다.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급등할 때 거래량 이렇게 크게 세웠죠. 지난 7월 26일 0.00850을 찍을 때 이 거래량에서 들어온 거래가 나가지 않았다. 한번 해먹으려고 한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자, 이 말씀 드리면서 과도하게 눌림목을 준다고 하면 0.00612까지 줄 것이다. 그 이후에 눌림목 기가 막히게 0.00612 부근까지 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0일 말씀드린 고점 0.0085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더 이상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겠습니까?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정확하게 맞추는 이런 흐름 다 이 차트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눌림목이 나올 겁니다. 8월 4일 종가인 0.00709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그 다음인 0.00850을 돌파 후에 0.01까지 간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면 그 지지선이 0.00709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눌림목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0.00709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시간으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어디에서 눌림목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은 제가 누구보다 빨리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올려드릴 겁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카톡방, 텔레그램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어디서 타점을 잡을 것인지 그 부분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0.01을 돌파할 수 있는 이벤트는 뭐가 있느냐? 바로 머시 의장의 잭슨홀 기조연설입니다. 연설은 28일 금요일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오전 10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8일 밤 11시에 시작됩니다. 워시 의장은 물가를 2%로 되돌리겠다는 의지와 AI 생산성, 금융혁신, 연준의 독립성, 소통 방식 개편에 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죠. 올해 잭슨홀 공식 주제, 바로 금융혁신이 지급결제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시장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케빈 어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워시 의장이 현재 미국 국제시장을 정상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만약 워시가 장기 금리가 크게 상승했지만 미국 국제시장에서 심각한 유동성 장애나 시장 기능 상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연준이 장기채를 직접 매입하거나 양적 완화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의 바이백은 재무부가 오래된 국채를 다시 사들여서 시장의 거래 유동성을 개선하는 조치입니다. 반면에 양적 완화는 연준이 통화정책 차원에서 국채를 매입해 금융시장 전체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번 연설의 핵심은 단순히 워시가 베센트 장관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부분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베센트의 바이백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는가, 아니면 연준이 추가 유동성 공급을 해야만 되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케빈 오씨가 연준의 추가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 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28일이 D-Day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시바이누가 2차 상승의 D-Day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워시가 국제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연준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 양적 완화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금리 상승이 이미 금융 요건을 충분히 긴축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하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도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양적 완화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시장이 악재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 가능성을 함께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워시가 국제시장의 유동성 악화나 시장 기능 문제를 인정한다고 해서 시장이 즉시 급등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제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말만 나오면 처음에는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시가 대차 대조표 축소 속도 조절, 유동성 공급 또는 국채 매입 가능성까지 언급한다고 하면 우리 시장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꼭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워시가 장기금리 상승의 책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워시는 미국 국제 10년물과 30년물 상승 원인의 차이를 설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년물은 기준금리와 성장률, 인플레이션 전망에 상대적으로 민감합니다. 30년물은 10년물에 민감한 것 플러스 재정적자, 장기국제 공급과 기간 프리미엄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다는 겁니다. 즉, 두 금리의 원인이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는 비중이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워시가 장기금리 상승의 상당 부분이 재정정책의 영향이라고 말한다면 연준은 물가를 잡고 재무부와 의회는 국가 부채와 재정적자를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워시는 베센트 장관과 미국 정부의 바이백만으로 장기금리를 낮추려 하지 말고 정부 지출과 국채 발행, 재정적자를 근본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번 연설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세 개입니다. 첫 번째, 미국 국채 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케빈 어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번째로 장기금리 상승이 이미 충분한 긴축 효과를 내고 있는지 케빈 어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 번째로 연준이 대차 대조표 축소를 조절하거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할 가능성이 있는지 케빈 어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케비노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국제시장은 정상이고 추가 개입도 필요 없다. 물가 위험을 계속 강조한다고 하면 위험 자산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장기금리 상승이 충분한 긴축 효과를 내고 있고 필요하면 유동성 공급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하면 우리 시장, 특히 우리 시바이누가 다시 한번 2차 상승으로 0.01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베센트 장관에 대한 찬반이 아닙니다. 장기금리 상승을 워시가 정상적인 시장 가격 형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연준이 대응해야 될 금융시장 위험으로 볼 것인지 그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2차 상승의 시기는 케빈 오시 의장의 발언이 있을 28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정리해서 카톡방이나 텔레그램방에서 해석까지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더보기에 카톡방, 텔레그램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 수요일 홍콩을 갑니다. 비트코인 아시아 2026에 참석을 하는데 여기에 유명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오죠. 제가 작년 6월 라스베이거스에 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현지에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렸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통해서 현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스베이거스는 물론이고 두바이에서 핵심적인 코인의 프로젝트를 먼저 알아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히든코인도 드렸었죠. 두바이 7번째 종목은 19일 만에 무려 400% 폭등하는 그런 흐름도 잡아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종목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아직도 제 채널 구독 안 하셨다 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영상 아래에 카톡방, 텔레그램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여러분 이 히든코인도 여러분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의 히든코인 가지고 왔습니다. 8월 진행된 코인이 5개인데 4개는 수익 챙겼죠. 무려 55.19%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오픈할 코인은 최근 거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시장이 급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이 정말 많아졌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이 급등한 이후에 어떤 코인은 급락한 코인도 있고 시장의 반등에 깜짝 반등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코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고래들이 들어왔는지 선별해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 코인은 고래들이 들어온 이후에 오늘 흐름을 보니까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정고점까지 23%의 수익률을 예상합니다. 자, 이 코인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카톡방, 텔레그램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카톡방, 텔레그램방에서 이 히든코인까지 여러분들이 전부 오픈해드리고 매수 타점은 어디인지, 정고점은 어디인지 다 올려드렸으니까 이 부분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더보기에 카톡방, 텔레그램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이었습니다.